네,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이 왜 다들 괜찮은 학생인데 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저렇게 좀 평범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폭망해 가는지, 그리고 왜 좌절하고 왜 욕을 먹게 되는지, 그러고는 딱히 큰 관심도 없는 이것저것 취미 생활에 빠져 들어가는지, 그러다가는 그 취미 생활이 결국 자기 생활한테 손해도 주고 자기 시간한테 많이 잡아먹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는지, 분명히 칭찬받고 당당하고 재밌게 잘 열심히 살 수 있는 학생들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은 부모님 책임도 아니고 특히나 학생들 청소년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아예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의 학생만 어떤 강한 계기가 있어서 극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하게 살면 학생들은 다 평범 또는 그 수준 이하, 평범 이하로 돼서 다 너무 힘들고 골치를 갖고 살면서 사회로 나가도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를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만 해도 학교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여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 자, 공부하니까 먼저 공부를 좀 보겠습니다. 공부. 왜냐하면 공부가 정말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 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정말 공부가 별거 아니고 그냥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처럼 하면서 필요한 거를 습득하는 과정이 공부고, 대학교가 필요하면 원하는 정도의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게 공부인데, 왜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서열을 나누고 그 서열이 좋은 학교에는 평범한 학생들이 가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나. 평준화 하향화 하면서도 막상 학생들한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방송을 했었으니까 영어를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거 먼저,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으니까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은 조금 더 좋겠고, 수학도 좀 특성이 있고, 뭐 영어도 다 특성이 있지만 뭐 아무거나 마찬가지니까 과목들이 다. 영어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학생들이 멀쩡하게 크다가도 잘 될 수가 없는지, 왜 그렇게 고배 쓴 잔을 마시고 사회생활 나올 때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반포기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같이 생각해보고. 제 생각일 뿐이니까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해봤고, 또 학교 생활에서 저기 평범한 수준에도 있었고, 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준까지도 가봤고, 사회에 나와서는 저 역시 폭망해가지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폭망해서 정말 밑바닥 생활, IMF 때 지하철에서도 자보고, 뭐 노가다판도 전전해보고, 냉정수기도 팔러 다녀보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정말 뭐 술집에서도 일해보고 별의 별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 공무원도 해보고, 군인을 가장 오래 했죠. 군인 해보고, 즉 사회생활을 이제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관심은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가,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잘 사는가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살아오면서 볼 때, 물론 방황도 했고 좌절도 했고 다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지금은 유튜브 세상, 이런 SNS 세상, 또 이런 아프리카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못 보는 학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찾아와서 보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 지금 은퇴한 입장이니까 적어도 교육에서는 이후에 한 10년, 그 우수리까지 합하면 17년 정도를 청소년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상담하고 또 성인들을 취직시험을 가르치고 하면서 본 생각들을 보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 밥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너무 어렵게 학생들한테 이 공부는 어려운 거, 시험은 나쁜 거,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우리 학생들한테 뭐 잘해준다, 편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진도 조금 나가고 쉽게 가리킨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보면 앞부분이 좀 제가 지루한데 이 얘기가 뭐 들어야 저기 도움이 되니까 앞부분에 지루해서 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어 일단은 영어를 놓고 봅시다. 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해가지고서 네 번의 시험을 봅니다. 3학년 때 고등학생은 두 번만 보고 중학생은 똑같이 이제 네 번 보고 뭐 졸업여행 가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단원 평가로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자유학기제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안 보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 단원 평가든 중간고사든 자 우리가 특목고 또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 또는 서울에 있는 강남 8학군 또는 각 지역의 명문학교 또는 시험을 통해서 보고 들어가는 사립학교들은 사실 과도한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수준까지 극대적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공부라는 자체가 생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미션이고 굉장히 큰 도를 수련하는 것 같은 인내와 고행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제는 그 외에 다른 것들 지역 학교들이라든가 같은 서울에 있거나 같은 경기 수도 뭐 이런 권에 있어도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거의 수업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 수준이. 어렵지도 않은데 너무나 낮습니다. 수업 수준이.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을 잠깐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학교 때 다 공부 잘했던 분입니다. 마음씨도 좋고 사고방식도 좋고 우수하고 정말 괜찮았던 학생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분들이 와서 학생을 가리키는데 몰라서 못 가리킬 리가 없고 안 가리켜주고 싶어서 안 가리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업 수준이 낮아지고 가리키는 분량이 작아지냐? 학생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놓고 가리키다 보니 최상위 학생한테 맞출 수도 없고 최하위 학생한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뭐 제 와이프도 학교 생활을 했는데 최상위 학생한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하위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포인트는 중위권도 아니고 중하고 하의 사이 정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가리키게 되고 상이나 최상위 학생들은 알아서 하도록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받거나 그것도 따로. 자, 그러면 중이나 하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좋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학생들 앞날에 다가오게 됩니다. 왜? 노력을 해서 조금씩 따라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학생 하나를 정신 차리고 잘하게 하는 데에는 선생님 한 명이 그대로 흰머리 나면서 늙어가야 될 정도로 온갖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냥 즐겁게 즐겁게 편하게 편하게 가다 보니까 아예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좋지만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한테는 이게 완전히 함정인 겁니다. 그냥 폭망입니다. 폭망. 기술을 배우겠다 나는 학교 생활이 필요 없다. 이런 학생들은 과도하게 학교에서 오래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기술대학교를 가도 그렇고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건 넘어가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일단 영어 수업으로 지금 2학기 기말고사가 원래는 3개 과라든가 뭐 적어도 2개 과를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뭐 한 15문제 정도를 포함시켜서 보통 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한다는 학교들은 부교재들을 좀 내고 그 다음에 범위를 가르쳐 주지 않은 데에서 좀 냅니다. 이제 이 정도가 보통인데 우리가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 교과서에 있는 2개과나 3개과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교과 안에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교과 안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해봐야 학교 시절에 다루는 단어를 해봐야 우리가 나중에 수능 시험을 왜 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나와야지 수능 시험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수능에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가르쳤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고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 작은 선생님은 3년, 뭐 큰 선생님은 뭐 10년, 2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쉬워 보이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누가 학습 강조합니까? 공부 습관 들여줍니까? 안 합니다. 다 체험학습, 학교 행사, 그다음에 집에서도 뭐 자기 개발, 즐거운 생활 이런 걸로 거의 시험 안 보고 단원 평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와서 뭐 사실 4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되는데 그때 뭐 조금이라도 배우면 다행인데 중학교 때 와서 조금 문법 냄새 나고 체계 냄새 나는 걸 조금 가리키는데 못 적응하는 애들이 절반.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방법을 잃으니까 가만히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들이 배울 기회를 그냥 저절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배울 기회를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 얘는 앉아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앉아서 바보가.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알아야 둘을 가리키고 둘을 알아야 셋을 가리키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 중학교 1학년이네? 조금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등치 쭉 컸어. 많이 컸다? 중학교 2학년 돼버립니다. 그러면 머리는 안 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의 내용은? 그럼 이제 뭐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겨우 알았는데 중2 정도 들어가면은 최하 뭐 동사의 시제 중에 완료형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게 들어는 봤고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뭐 애매해. 그러다가 뭐 또 학교 행사 많아, 체험학습 많아, 부모님들 뭐 가정 환경은 늘 평안하나요? 뭐 엄마 아빠 문제도 생겨, 중간에 한번 아프기도 해, 또 어디도 갔다 와야 돼, 뭐 큰 경제적인 사정이 안 생기더라도 그러다가 조금 뭐 3학년 됐어, 많이 컸다? 이제 뭐 어른 냄새가 난다. 그럼 중3학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인제는 뭐냐?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영어의 문법이 끝나게 되고 그 중에서 예외적인 거에 이제 발을 들여놔야 되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 수준으로 해야 거의 수능을 보는데 지금 수능이 옛날 학력고사보다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처음 수능보다 지금 수능이 완전히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학교 수준의 교육 갖고서는 정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권을 잃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책임도 아닙니다. 너무 쉽게 가다 보니까. 그럼 왜 쉽게 가냐? 학생들이 못 따라오고 힘들어하고 조금만 하면 어려워요 얘기하고 몰라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 그거 다 얘기합니다. 극복하는 방법도 아주 쉬운데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저기 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왜?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습관이 뭐야? 오늘 외할머니네 갔다 왔으니까 얼른 자 피곤하니까. 이렇게 키웠으니까.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을 어떻게 해? 혼내고 보니까. 뭐 들어보려 그러면 애 입장에선 당연히 불손하게 얘기하지. 불만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킨 건데. 그럼 먼저 불만을 다 들어주고 그걸 받아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뭐 자기는 또 애가 없나? 자기는 스트레스 없나? 이러니까 청소년을 받아주질 못하는 겁니다. 저 역시 학교 생활 때 이런저런 일을 왜 안 일으켰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선생님들의 사랑인데 하여튼 공부로 돌아가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자, 2과 3과가 시험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몇 개나 돼요. 그 중에서도 is, are, I, 뭐 you, them, we, 이딴 거, school, 뭐 family 이런 단어들 빼놓고 나오는 거 20개 단어, 30개 단어도 안 됩니다. 볼만한 거. 그 전에 안 나왔던 단어. 그러면 한 학기에 100개 이하의 단어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한다? 학생들이 커가는 속도는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인데? 한 학기에 100개 이하의 단어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그것도 다 외웠다고 치고 그걸로 수능을 준비한다? 수능은 범위가 없는 시험인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영문의 구조.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사실 조금만 알고 보면 그게 다 4, 5학년 초등학교의 수준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뭐 분사구문, 뭐 분사보어 이런 거 몇 개 넣어가지고 그냥 수식이 길어진 거고. 그 다음에 독특한 뭐 잘 안 나오는 문법들 같은 거 그냥 한두 개 가끔 끼워 넣어준 게 고학년으로 올라갔다는 거지. 정말 고등학교 교과서도 글을 배울 수 있을 만한 문장은 한 과에 세네 문장이나 있을라나?
그걸 갖고 어떻게 영어의 틀을 볼 수가 있나요? 수능에는 그래도 뭐 절반 문제 정도는 꽤 괜찮은 글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냥 뭐 그냥 주는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들기가 힘든 거고 어쩌다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울 수가. 그러다가 나이는 들어가서 수능을 보게 돼. 그리고 수능 연습 책도 사서 몇 글자 끄적거려 봐.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 자기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평범하구나. 아니면 난 평범보다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공부는 나는 좀 평범 아래니까 난 못나긴 싫어. 그럼 난 뭘 더 잘해야 돼? 아, 난 운동을 더 잘해. 막상 소질도 없고 크게 취미도 없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소질이 있고 뭐 취미가 있어서 아니면 망해도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뭐 망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막상 소질도 없는 뭐 예능을 또 준비하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또 취미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응원해요. 뭐 성공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성공이니까. 근데 면피의 수단으로 회피의 수단으로 나는 못나지 않았다. 다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별로 큰 스트레스도 사실 아닌데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처럼 각종 드라마나 뉴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저거 별로 저기 쓴맛도 아닌데 야 저거 되게 써. 되게 써. 야 먹지 마라. 엄청 써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 멀쩡한 맹물을 먹고도 쓴 겁니다. 맹물이 아니라면 거기다 쓴맛 쬐끔만 넣어도 되게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 저거 조금 쌉싸름하긴 한데 먹어보면 너 굉장히 몸에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뭐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컨디션도 회복되고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해도 금을 마시면 진짜 컨디션 좋아집니다. 왜? 그게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서 뭐 흰 알약 효과라 그래서 자기가 그물을 먹고 몸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또 몸에 좋을 만한 비슷한 행동들과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서는 그렇게 몇 단어 안 되는 걸 갖다가 또 그렇게 틀도 간단한 걸 갖다가 별로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멀쩡한 학생들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도 아예 학교 내신 수준으로 내든지 그러면 학교 내신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는 내신이 더 어려운데 그건 본인이 괜찮은 그런 학교에 가 있는 거고 그런 학생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 학교는 교육 수준, 내신 문제 수준이 엄청 낮습니다. 내신 수준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평상시에 가리킨 거를 내신은 거의 이제 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리킨 거를 소화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소화를 못하냐? 그 이전 학년 때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녔거나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가 이제 공부하는 학교에 왔으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 그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도 수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될까? 10%, 20%? 그것도 정말 많이 봐준 건데. 그러면 나머지 80%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 알아서 저절로 망하세요. 이렇게 몰려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 어른들이 그 구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준 채 지금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임시 방편. 학생들이 이렇게 잘 살 길이 없고 스트레스로 내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청소년한테 그냥 그때그때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드림 로우 페스티벌이다. 학생들이여 꿈을 낮춰라. 그다음에 뭐 학교 수학여행은 정부에서 몇십만 원씩 대준다. 왜? 가난한 학생들 돈 못 낼까 봐. 무슨 행사 수없이 많다. 뭐 교내 상을 해가지고 뭘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언발의 오줌 느낌. 물론 이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교내 상 같은 경우 거의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절반 이상이지만 실제로 양질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든 걸 한 면으로 치부해서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의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그대로 당하는 건 학생들이고 그거를 극복할 방법 같은 건 알려주질 않으니까 이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지금 학교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성장해 온다 그래도 정말 직장인 되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한 달에 100, 200, 300 받고
늙을 때까지 직장일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서 정말 나는 삼성 없으면 못 살아. 현대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삼성을 위해서 살 거야.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라도 나는 이게 집 가까운 데에서 또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봉급받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 아니면 평생 서류 만지면서 그 뭐 나랑은 큰 관계 없지만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안정되고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그런 거를 청소년 때 원해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직장인이 되는 것도 신의 직장입니다. 100에 1명, 최소한 3년을 준비해야 중위권 정도의 학생이 열에 한두 명 합격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중위권도 못 나오고 열에 8, 9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라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학생들이 떠밀려 수능 보면 괜히 어렵고 또 봐봤자 조금 잘 봐봤자 그 위에 학생들 이미 잘하는 학생들 정해져 있는데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그냥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폭망해 가고 취미 같지 않은 취미에 빠져버리고 자기는 원래 욕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욕을 하게 되고 자기는 불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만을 하게 되고 사회에 비관적이 아니었는데 비관하게 되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진솔하고 인간답게 느껴지고 물론 그런 게 사실인 면도 많지만 그렇게 돼가는 이유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금 그렇다고 돌아본 것만 하더라도 모든 시작은 물 한 잔 마시는 거, 자기 옷 입을 때 단추 하나 끼는 거만큼이나 쉽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걸 흔들릴 때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흔들릴 때 지속하는 조언을 듣느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에 너무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사교육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학원이나 과외에 답이 있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학원 오래 했습니다. 10년, 과외도 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도 학원 나름입니다. 직업형, 생계형, 돈벌이형 학원에서는 오히려 의욕을 갖고 갔다가 안 좋은 습관을 가져서 상위권으로 나가지 못하는 중위권으로 고정돼 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중위권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되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 마인드가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물론 또 열정을 바치고 잘하고 진정 학생을 위해서 뭐 혼도 내고 용기도 주고 시간 내서 대화도 오래 하고 뭐 이러는 학원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과외는 사실 선생 잘 만나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원 과외 단 1시간도 간 적 없이 전국에서 2,000등 정도를 했습니다. 상대 누적 평가고 저 때는 현역이 65만, 재수생이 20만 정도 잡아서 85만이었기 때문에 다 맞히거나 하나 틀리는 게 1등인데 걔네들이 50명에서 한 200명. 그 다음에 두 개 틀리거나 세 개 정도, 뭐 전 과목 다 합쳐서 학력고사에서 전체 과목에서 그런 사람이 전국에서 2등 정도 되는데 그게 보통 뭐 한 5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게 퍼센트로는 0.0023%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물론 그때도 저보다 더 잘한 학생이 있고 저는 그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적어도 공부라기보다 그 인내의 부분에 관해서. 예. 저보다 못한 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취향이 달랐거나 누가 이런 눈을 떠주게 할 계기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일단 학교 생활을 그대로 평범하게 따라가다는 우리는 서서히 더워지는 물에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정말 폭망할 수밖에 없다. 수능 어렵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2, 3류 대학교 나와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맛을 보고 싶어서 그 길을 걷겠다 하면 아주 대환영입니다. 저도 공부는 잘했지만 20대 초에 아주 인생을 폭망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걸었으니까 97년 IMF에서 지하철에서 제가 잤습니다. 노가다판을 전전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또 뻗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학교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그 자부심, 프라이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받았던 사랑,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의 그 말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방법이 뭐냐부터 또 다른 문제는 뭔지 정말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영어 공부 외 특강으로
중간중간 끼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